언어 파트 독해 부분입니다. 자, 문장 배열, 그 다음에 장문 독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문장 배열과 장문 독해를 합쳐서 대략적으로 출제되는 비중은 사실상으로 어휘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10문제가 좀 넘는 12문제에서 한 3, 4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독해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 푸셨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구장창 봐왔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연습이 필요한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가장 관건이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한번 문제를 푸시면서 나의 독해 실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학습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장 배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팁이 되는 부분들 힌트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푸는 문제, 방법을 좀 2가지 정도를 따로따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좀 골라놨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사건을 재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에 조금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 문제가 사실상 출제되는 거는 거의 전체 문항수로 봤을 때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해도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연습을 하는데 모든 걸 다 무시하면 결국은 시험장에서의 성적은 지금 점수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요령들을 터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빈도수는 한 중간 정도입니다. 사실상 어떨 때는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배열 문제가 이게 논리적인 어떤 사고나 추론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이니까 문제를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상으로 이제 독해에 대한 지문들을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딱 보실 것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앞에 뭐가 들어갈까 고민할 필요 없으시죠? 자, 문장 5개에 있어서 딱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그라미를 하지만에 쳤는데요. 접속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문장의 앞뒤 관계를 좀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부분에 요거보다 어떤 내용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2개의 접속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개를 가지고 앞뒤 관계를 찾아 나가서 그것만 가지고 선택지를 한번 골라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에는 따개비가 절제동물 중 개새와 개통상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랬으니까 과거에는 그러면은 얘가 주인공인 것 같죠? 따개비가 이 가까운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엄한 거하고 개통상 가깝다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가를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따개비를 연체동물에 속하는 사과 조개류와 가깝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는 먼저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바로 뒤에 붙는지 안 붙는지는 밑에 문장에서 뭐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요거까지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위에서는 열심히 따개비 얘기를 했는데 3번째 문장에서는 조류의 경우에도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가와 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락이구나 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다가 가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가 가의 뒤로 가는 게 맞을까요? 요거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우에 도라고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뭔가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뭐뭐에 대한 경우에 도라고 하는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뒤로 가야 돼요. 그렇게 순서를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라하고 말을 맞춰보면 되겠죠. 따개비 이야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따개비는 일단 조류보다는 앞부분에 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따개비는 해안가 바위에 부착생물로 패착을 가지며 분화구 모양을 하고 있어 사과 조개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하고 나 있을 때 나의 뒤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가의 뒤로 가는 게 맞을까요? 딱 봐도 왜? 사과 조개류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거다라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가 다음에는 라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마는 순서를 사실 따질 필요도
필요도 없이 대략적으로 요 세 개의 위치는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라, 나가 성립이 되는 선택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가다라 안 되고, 가나다 안 되고, 라다마 뭐 이것도 아닐 것 같고, 답은 몇 번?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이제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위치를 하나씩 맞춰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순수하게 내용만으로 점검을 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선택지에 있어서 문장마다의 키워드들을 하나씩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 눈에 봐도 한눈에 따개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따개비만 가지고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따개비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하시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가라, 나가 성립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쪽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장 배열을 푸는 방법은 사실상으로 접속사를 가지고 앞뒤 관계를 따져서 선택지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접속사를 주지 않고 순수하게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문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그 대신에 대략적으로 문장 배열형의 문제들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건의 연속성에 있어서의 흐름 같은 것들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설명하는 것들을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키워드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키워드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키워드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뒤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나가는지, 만약에 뭐 앞부분에다가 어떤 전제를 주고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밑으로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순서에 맞춰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가 머릿속으로 구성을 해가면서 풀어나가시는 것이 사실상으로는 가장 이제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정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험장에서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 그것과 더불어서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하시면서 나와 있는 배열 문제를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시간을 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문 독해입니다. 다음 글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글의 주장을 찾을 때에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글의 대부분의 독해 문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치부합형 문제라고 한다면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좀 더 크게 봐서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독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이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글의 형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뭔가 주장을 할 때에는 뒤에다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앞에다가 힘을 줘버리죠. 그래서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두 갈씩 구성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나서 왜 그런가 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밑에가 다 근거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가지고 강조가 안 돼,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 라고 할 때에는 양괄식의 형태로 주장을 한 번 더 밑으로 강조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글 자체는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 같은 그러한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글을 보셨을 때에는 발문으로 일단은 주장하는 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에서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될지를 한번 쭉 스캔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캔은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단어를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사실은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죠. 동양. 요까지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일단 내용 보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선택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5개의 선택지들을 보시면 다 동양주의자들은 이라고 해서 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주구장창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실 때 이 글에 대한 주장은 결국은 동양주의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필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글을 읽을 때 가장 출제 포인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에 웬만한 힌트를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서부터 본다든지 맨 밑에서부터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단락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데 수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동양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동양제국이 단결하여 서양 세력이 동진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양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동양주의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동양주의자가 서양을 배격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아, 그러면 이 글의 필자는 동양주의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구나 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 부분까지도 힌트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단락 하나만 더 볼게요. 뭐 2천만 형제를 남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동양주의란 말을 억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인종의 경쟁 시대임을 내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황과 백의 갈등, 즉 동양과 서양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내세우는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지문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요. 대략적으로 보고 나서 선택지를 가지고서 다시 맞춰가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양주의자들은 대한이 번영해야 동양이 번영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그냥 동양이면은 서양 세력만 배척하면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일단은 안 맞는 이야기죠. 동양주의자들은 대한의 국혼을 보존하고자 외국인에게 아첨한다, 이런 내용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동양주의자들은 노력에 따라 번영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없죠. 그냥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뭔 노력을 하고 국혼을 지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개는 확실하게 답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동양과 서양의 힘의 균형을 통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서양을 배격했으니까. 자, 5번을 읽어볼 거 없이 답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읽어봐도 사실 답이죠. 나라를 사고 파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결국은 동양끼리는 같이 흥하고 같이 망하는 공동체다. 그 대신에 서양은 배격하자. 뭐 이러한 식의 내용들이 쭉 필자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장하는 글은 항상 주장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머리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두 부분을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실 때에는 선택지를 통해서 대략적인 키워드, 그 다음에 논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다시 지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독해 지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독해 형태이고요. 내용의 일치 부합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선택지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보통 나오는 이 독해 지문의 형태들은 보통은 설명문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문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과연 뭐 어떤 정의적인 설명을 하느냐, 비교를 하느냐, 분류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독해 방법을 달리 가져가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독해를 보실 때에는요, 키워드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일단 단락별로 항상 끊어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소설과 영화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두 개의 키워드가 잡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대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유서점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계속 연관돼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생각을 가지고서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를 봤더니 영화는 어떻고 소설은 어떻고, 결국은 위에 가서 비교를 해보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은 독해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첫 단락에서는 일단은 소설과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제 차이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까웠지만은 이것이 이제 소설을 가지고서 영화화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을 밑에서 보여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소재 자체를 소설에서 착용을 했고, 그 다음에 원작을 각색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두 개가 관계에 있어서 소설이 원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랬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하지만 그랬으면 결국은 얘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되겠죠.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작 소설을 각색을 했지만 영화라고 하는 것은 소설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과 영화는 같은 구성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차이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밑에 여기는 세 개는 차이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차이점을 그냥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단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소설과 영화의 중개자는 서술자와 카메라이기에 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차이점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거? 인물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방법, 그다음에 서술자에 대한 차이, 이런 서술 방식에 대한 차이, 요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내면 의식, 두 번째는 서술 방식의 차이,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요 두 가지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면 의식을 드러낼 때 당연히 소설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걸 읽고서 판단하는 것이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사로 전달을 하든지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든지 하는 식으로 바뀌겠죠. 그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뭐냐? 이처럼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 사이에는 전달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소설은 시공간의 얽매임을 받지 않고 풍부한 재현이나 표현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라고 하는 것은 감각성에 의존해서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는 차이점을 부각시켜주고 그러한 차이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달라졌는가? 결국은 그 재현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영화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한계점, 그 다음에 시공간의 어떤 제약,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컨대 이거는 뭔가요? 바로 요약 하건대의 준말이죠.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준 그런 문장입니다. 유사한 성격도 있고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사로만 전달되는 영화는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사실은 소설에서나 영화나 뭐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은 가지가지죠. 그리고 표현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영화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소설을 영화로 재현하는 데는 시 공간 제약, 표현상의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자, 이거는 맞습니까? 영화로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라는 거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답 3번 고르셨으면은 4번과 5번은 사실은 보실 필요 없으시겠죠? 답을 고르셨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추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유추를 해나가는 것이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선택지가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 일치 부합형의 특징이라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유추가 가능하냐, 짐작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추론의 문제들은 난이도가 약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기 가장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추론에서 함정에 빠지기 가장 쉬운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상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철수하고 영희가 늘 만나고 다녀요. 철수하고 영희가 만나서 손잡는 걸까지 봤어요. 아, 쟤네들은 결혼하겠네? 자, 이게 추론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이 손잡으면은 뭐 사귀는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사귀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보면 자주 만나는 것과 연관지어서 근거가 되지만, 만약에 얘네가 그냥 손만 잡고 다녔다고 결혼하겠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근거가 부족하니까. 추론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경계를 제대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원에서의 이제 그 실상사의 불상머리에 불경이 발견됐다라는 요 사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를 단락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불경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요걸 확인을 해봤더니 은가루로 쓴 불경이 하나가 딱 나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요거는 그냥 사건의 나열입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발견된 부분, 이런 것들. 자, 불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두 번째 단락부터 나와 있습니다. 600권으로 되어 있고, 뭐 병풍처럼 접을 수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끝부분에는 이장계와 그의 처 이씨가 시주했다라는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불경을 시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스님만이 꼭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이제 불경 자체가 국내에 내전만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2005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가루로 쓰여졌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판단을 못했던 것이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는 알았지만 실체에 대해 있어서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야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조사에서 실상사 보관전에 있는 건칠 보살 입상도 3D CT로 촬영해서 결국은 이제 15세기 전후 동일한 양식으로 만들어진 삼존 불임을 확인했다. 자, 과학적인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새롭게 발견이 되기도 하네요. 자, 고려시대에는 불상의 머리에 불경을 넣는 관행이 있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부분이죠. 지나친 추론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상머리에 불경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관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근거가 부족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일단은 답이 아니고요. 은가루로 불경을 작성한 것은 당시 불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는 지나친 추측이고요. 불경을 제작하는 것은 시주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지원으로 이루어진 건 맞아요. 이 불경은. 근데 다른 것도 그럴까요? 이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틀렸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불상에 X선 촬영만으로 복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자, 요거는 가능할까요? 일단은 2005년도에 복작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체 파악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은 컴퓨터의 어떤 단층 촬영을 통해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미 2005년도에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라면은 충분히 알았었던 사실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와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요 기술만 자체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되겠네요. 자, 4번까지 동그라미를 치셨으면은 5번은 안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5번은 좀 얼토당토안한 부분이 이런 모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추론에서는 특히나 뭐뭐만 또는 뭐뭐 모두 전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보통은 답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독해 문제입니다. 빈칸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나열한 것은 자, 빈칸을 채우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일단은 빈칸의 앞뒤 관계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다 판단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빈칸의 앞뒤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두 가지예요. 빈칸 채우기가 단어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추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문장을 유추하는 경우에는 앞뒤 관계만으로는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앞뒤 문장만 가지고도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선택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대략적으로 기역에 위치한 선택지를 보시면은 구별이 3개이고 구분이 2개입니다. 결국은 구별과 구분의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억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행복한 결말과는 뭐뭐 되는 행복하지 않은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된다. 분명히 2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럼 구별이나 구분이나 둘 다 뭔가를 분류하거나 다르게 보는 건 맞는데 그럼 단어의 뜻이 뭐냐? 별이라고 들어가는 이런 단어는 다를 별자가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명확하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서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구별이고요.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일단은 일정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대한민국 땅을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눴다라고 한다면은 이 한도 내에서 땅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 어떤 분류의 기준이 됐든지 간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특정한 것들을 서로 나눠주는 것.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차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임의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기존의 행복한 결말과는 뭐뭐 되는 행복하지 않은 해피엔딩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구분보다는 구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절하게도 1, 3, 5번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사태, 상황, 양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들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주인공의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중산층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으로 인한 억압과 소외의 모모임을 드러냈던 것이다. 억압과 소외의 어떠한 모습, 모양새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지금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일이 벌어지는 어떤 사단, 결국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관망하는 듯한 모습, 아니면 약간 좀 지켜보는 것들이 사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소외의 모모를 드러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상황이 좀 더 명확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새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물의 어떤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니까 사실상으로는 상황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을 채우실 때에는 일단은 단어냐 문장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단어의 경우에는 앞과 뒤의 관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과 뒤를 문장을 확인하는데 선지를 일단 먼저 보시고 뭘 구별하는 게 관건인지를 먼저 여기서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적어도 30초 내에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문장도 짧고 그 다음에 한자성어이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한 5개라도 꼭 반드시 익혀가시는 게 좋겠죠.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는 전체적인 내용,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밑줄을 쭉 그어줘요. 이건 제가 임의로 그은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맞는 한자성어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읽고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은 주제하고 연관이 돼 있겠죠. 밑줄만 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관용어구라든지 속담 같은 것들 연결되는 그 밑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학문의 진리탐구 외에 다른 목적이 섣불리 앞장을 설 때 학문은 자유를 잃고 왜곡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결국은 이 악용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들을 심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후보가 될 만한 것은 네 번째 거나 아니면은 5번째 게 되겠습니다.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야말로 백성들을 갖다가 속이는 부분이고 곡학아세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학문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다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답은 5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편 3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식지계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편하게 하는 임시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리는 것이죠. 형설지공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학문과는 관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문을 굉장히 왜곡하고 진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이미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자성어 문제는 사실상으로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휘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해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한자성어들 한번 좀 쭉 눈여겨 봐두시고요. 주제를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좀 빨리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